대통령이 사법 거래를 시도했다가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게. 변 대표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영세담 가지고 이렇게 뒷얘기로 사고 튼 게 최초인 것 같은데 그렇죠. 아마 다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영세담 과정에서 정무수석이 홍철호로 임명이 돼서 홍철호 정무수석하고 천준호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이랑 했어요. 공식적으로 조율을 했어요. 네, 공식적으로 그렇죠. 네, 했어요. 그래서 네. 해서 그때도 뭐 의제를 하니 많이 그래가지고 결국 싸움 났다가 의제 없이 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 엄밀히 보면은 그 홍철호 수석이랑 천준호 실장이 합의한 대로 진행됐습니다. 영수회담은. 근데 이 사람들하고 전혀 관계없는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인물이 아닌 이 사적 인맥들 두 명에서 한 내용은 그렇죠. 사실상 정치적인 거래에 가까운 내용들이 주고받았다는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법 리스크 거래라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공적으로 이 내용 왔다 갔다 한 거랑 이거 다르나서 저는 만약에 이 부분이 존재를 했다면 뭐 존재한 것처럼 보여요. 분명히 그 함성득 그 옆에는 윤석열이 아닌 다른 사람 라인이 아닌가 그래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게 그렇게밖에 바로 얘기가 안 되는 그래서 거예요. 우리가 아크로비스타에 같이 거주했던 이 얘기를 자꾸 전 다른 대표가 쪽에서 움직였다고밖에는 둘이서 했다고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이 지난번 영수회담 할 때 의제 없이 하는 게 제가 이제 대통령실 쪽이든 여당 쪽이든 이렇게 저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너다듣고 이상한 거예요. 네. 전혀 뜻밖의 제안을 하고 그러고 나서 공전 상태가 한 일주일 정도 가버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만났어요. 자 그러면 그 제안을 할 때 분명히 누군가 지시를 했을 건데 뭐 말을 못하지만 지금 계속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했을 가능성이 높은 스토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거래설 4가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함성덕 교수가 실제 이맥벽 전 교수에게. 공관위원장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이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야 영수회담을 하게 됐던 것은 뭐 이야기합시다. 그분 때문에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분의 요청에 의해서 그리고 그분이 이맥백 교수를 만나도록 함성덕 교수에게 부탁을 했고 그 내용이 뭐냐 요런 내용이라는 게 전달이 됐고요. 이게 완전히 실패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또 말에 우리가 방송할 때 어떤 이야기를 최초로 제기했으면 지금 김건희 여사 건강에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게 대체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최초의 영수회담을 누가 제안을 하도록 대통령에게 요청했느냐. 두 번째, 그 과정에서 이런 일종의 삽거래, 정치거래가 이루어지는 논의가 있었고 이게 실패가 되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형식적인 영수회담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아파서 몸져 누웠다. 이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때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다 거절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공식적으로 영수회담 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건 겉으로 나온 공식 라인이잖아요. 공식적으로 나왔을 때는 의제를 뭐 이걸 넣네 저걸 넣네 난리를 치고 있었었는데 그때 거의 결렬 분위기를 갔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가 그냥 다 필요 없다. 우리가 무조건 아무거나 다 받겠다 해가지고 사실 성사가 됐어요. 요 틈에 처음에는 거절하니까 이제는 그냥 다 끝났나 보다라고 포기를 했다가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가 그냥 의지 없이 가면서 내가 받겠다고 하니까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잡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뭔가 조율하지 않고 일단 급하게 자리를 마련해서 아까 보듯이 정말 차 한 잔만 갖다 놓고 물과 차만 갖다 놓고서 회담을 했는데 결국 내용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끝이 나버려서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이 아닐까? 여기서 조금 보태면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대통령실은 이재명 당대표를 만났겠지만 그랬죠. 이재명 당대표가 이 내용을 확인해보니 이거 완전히 꽝이구나. 절대 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물러서지 않고 그냥 만나자. 라고 정치적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근데 있어요. 그러면 변 대표님 처음에 그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일단 말이 갔다면 네. 우선 이 얘기 자꾸 하는 전제는 함성득과 이명백이 굳이 그런 얘기를 바깥에 나와서 떠들면서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 없죠. 때문이죠. 네. 이분들은 명예를 먹고 사는 교수들인데 이 나와가지고 거짓말하면서 자기들이 무슨 뭐 정치인도 아닌데 떠들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은 사실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끝내는 건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오다를 받지 않은 비공식 특사들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지금 주고받았다는 거잖아요. 감히
어떻게 감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명의를 빌려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상황이 정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우리가 잘 복기를 해보면요. 네. 그때 분명히 총리 추천 얘기할 수 있다는 보도는 무수히 나왔어요. 그렇죠. 계속 나왔죠. 나갔는데, 자, 그럼 총리 추천을 하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사람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자기 측근이나 뭐, 권영세나 뭐, 이런 사람들을 한다면 무슨 논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죠. 야, 총리 추천 얘기한다고 하면 저거 분명히 박영선이나, 그리고 대통령 실장 얘기하려면 양정철이나 돼야지만 뭐, 이재명 대표 얘기할 게 있는 거지. 나머지 것들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비선 라인들은 총리나 지금 이 비서실장에 박영선, 양정철 라인들을 추천하는 라인이라고 봐야 돼가지고, 그리고 그때 이 양정철, 박영선 라인은 김한길, 김건희 라인이라고 그때 추측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번에 이 라인은 여사 라인이고, 이게 갑자기 등장한 이유는 지금 총리 임명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아직도 이 내부 권력 투쟁하고 있다고 봐야죠, 총리 임명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 어필을 하려고 이 부분대에서 한번 뒤집기를 노리는 거 아닌가. 요때 요 얘기 나왔다는 지금 거예요. 이 시점에서. 네, 그때 그 비공식 라인을 통한 얘기 중에 네, 그리고 뭐 사실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야합을 한다 했을 때 가장 큰 혜택은 김건희 여사가 아니겠어요? 따지면은. 네.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쪽 공작으로 이게 흘러나왔다. 뭐 저는 그래서 그렇게 진짜로 총리 추천 3, 4개월 기다릴 수 있으니 그때까지 잘 생각해봐야 시간을 준 것 같고요. 제가 교수는 명예를 먹고 산다 그랬더니 백두산님이 명예? 동의 못합니다. 콩나님 명예를 먹고 사는 교수라니요. 신기아님 교수가 명예를 먹고 산다는 그 말은 틀린 거 아닙니까? 승명여대나 국민대를 보세요 이러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 명예라기보단 그 교수들이 라인이 그쪽 라인들이니까. 그렇죠. 예. 자기 라인에 충실한 공작을 하고 있는 거죠, 교수들도. 우리가 이면을 읽어보면 이 건은 왜 이 시점에 공개 또는 폭로를 해버렸느냐.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야 하는지 이유를 그냥 드러내버린 거예요. 네. 뭐 정치적으로 뭐 정치를 복원하자 또는 협치를 하자 이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목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무엇이거나 또 최수근 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무엇이거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없이 그냥 뭐 협치에 대한 논의나 정치의 복원도 없이 그냥 끝나버렸으니까 이거라도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은 내놓고 만나려고 했다라고 굴욕적이지만 지금 나는 공개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 상태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된 것, 또 최상병 특검 문제 이제 이번에 국회에서 5월달에 다시 한 번 더 시도를 하면은 통과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것저것 없다. 우리 힘 하나도 없다. 그냥 끝난 거야. 그렇게 인정해줘.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전혀 다른 것으로 실제로 이런 게 있었으니까 자 이것조차도 그냥 폭로해버려도 돼. 라고 저는 누군가가 바라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올 수가 없죠. 비밀 특사를 누가 나와가지고 열흘도 안 돼서 폭로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당 대표실에서 직접 만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